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팍스 밀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로 쉽고 간단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9시 20분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를 팍스 밀키트 담아서 알려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박영숙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꼼꼼한 차트 분석 통해서 여러분께 수익을 도와드릴 수 있는 종목들 찾아주실 예정입니다. 방송 종료 이후에도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 방법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메시지 박영숙 혹은 밀키트라고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 리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첫 금리 인상을 베이비 스텝으로 결정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에 초기 진입했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시장은 비둘기파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안도감의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났고 나스닥이 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이상 오르자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인터넷, 전기차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발 호재의 원달러 환율은 약 10개월 만에 장중 1210원대로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개장 이후 1216원까지 급락하면서 1220원 선을 밑돌다가 전거래일보다 11원 내린 1220원 30전으로 마감가 기록했습니다. 양지수는 강세로 출발했지만 코스피는 오전 중 강보합 수준까지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0.8% 가까이 오른 2468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꾸준히 1%대 오름세를 지켜갔는데요. 종가는 전날 대비 1.8% 넘게 오른 764선에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까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시장이 전날과 동일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거래소에서는 외국인만 5,500억 넘게 담아갔고 개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지수가 강하게 올랐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은 3,700억 정도 팔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날 FOMC 이후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해 시장은 덜 매파적이었다고 평가하는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 지수는 엇갈리면서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대형 헬스케어주들이 하락하면서 다우지수는 장중 내내 하락권에 머물렀지만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메타의 영향으로 빅테크주들이 오르면서 나스닥과 S&P 500은 강세 마감했습니다. 전거래일 장 마감 이후 예상을 웃도는 호실적과 자사주 매입 소식을 밝힌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는 밤사이 23% 넘게 급등했습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이어진 주요 빅테크주들의 실적은 대체로 기대치에 못 미쳤는데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과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은 부진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마존의 작년 4분기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상회했지만 올해 1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발표되면서 역시 시간외에서 부진했습니다.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했는데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만 3천 건으로 전주보다 3천 건 줄었고 월가의 예상치도 밑돌았습니다. 이날 유럽중앙은행과 영국 영란은행은 통화정책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했습니다. 영국은 2021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10회 연속 인상입니다. 다우지수는 0.11% 내리면서 약보합권에서 마쳤고 나스닥이 3.25%, S&P 500은 1.47% 플러스로 마감됐습니다. 그럼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의 첫 번째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한 주 동안 시장은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1월에 이어서 2월까지도 좀 월 초반을 좋게 마무리하려는 듯 보이는데요. 오늘장 기분 좋게 마무리하셔야 또 주말 잘 보내실 수가 있겠죠. 붉은 자켓 박영숙 전문가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시러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와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동적인 경기 흐름에서 종목을 발굴하고 차트에서 매수 시기를 결정해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붉은 자켓 박영숙입니다. 내일이 입춘이에요. 우리 모두의 주식 시장에서도 따뜻한 봄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내일이 벌써 입춘인가요? 네. 겨울이 좀 끝나가는 느낌이 드는데 날씨는 아직 조금 쌀쌀한 것 같아요. 이제 지금부터 더 마지막 추위가 더 세질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 꽃샘추위까지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저희 오늘 진짜 본격적으로 얘기 이어나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숙 전문가님께서 워낙 차트 분석을 너무나 쉽게 설명해 주시고 또 탄탄하게 잘 알려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차트 얘기 통해서 많은 종목들 알려주고 계신데요. 저희 오늘 팍스 밀키트도 방송에서는 테마나 섹터 위주로만 알려드리고 자세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픈 채팅방 안에서 공개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방송 보시면서 샵 3989 번호로 문자 메시지 한 통 보내시고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팍스 밀키트 또 전문가님께서 알차게 준비하여 오신 종목 그 안에서 확인해 가보시기 바랄게요. 박영숙이나 밀키트라고 보내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거 먼저 알려드리고 저희 박영숙 전문가님께서 우리 2023년 새해 들어서 매주 또 재밌는 얘기거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뭐 이때까지 AI 관련된 얘기도 들어봤고 또 이번에 새롭게 좀 부각될 수 있는 이슈 준비해 오셨을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어떤 얘기 가져오셨나요? 그 이머징 AI라고요. 저는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어렵고 정석적이고 높은 표현보다는 조금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쉬운 표현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경제적인 전문 용어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쉽고 또 주식에 접목해서 쓰기 쉽게 네. 제가 표현해드리고 있으니 그래서 참고해서 이 얘기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 박영숙 전문가님 항상 너무 쉽게 풀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머징 AI는요, 지금 우리가 급격히 변하고 있는 그 AI 시대에 나라에서 주도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2023년 이머징 AI와 X탑 100, 그러니까 X는 다양한 기업을 AI와 접목되어 있는 다양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한다 그런 뜻인데요. 그 AI를 지원한 이 이머징 AI를 지원한 그 기준은 신규 사업으로 대규모 AI 분야나 그 혁신적인 AI 제품 이런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 기업체에 정부가 자원이랄지 혹은 금액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기업의 그러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기업 신용 등급, 네. 그다음에 현금 흐름, 혹은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것들을 보는 안정성 기준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종사자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매출액은 증가하는지, 또 영업이익은 증가하는지 이런 성장 가능성을 보고 또 이 기업이 미래 가치가 있는지, 특허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혹은 기사, 또 투자 유치금, 이게 투자가 되려면 전문가들이 바라보고 이 기업은 미래 가치가 있어라고 해서 투자를 하겠죠. 네. 이런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를 따져서 이 기업들이 선정됐다고 해요. 그러면 이 기업들은 기반을 다지는 6개 섹터와 그 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11개 군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네. 아나운서님 기반 시설이 뭔지 아세요? 저희 왜 생활할 때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공시설 이런 거를
그렇게 그렇죠. 표현하잖아요. 공공시설. 누구나 네. 다 사용할 수 있는 음. 고속도로, 네. 하수구, 맞아요. 전기, 수도 뭐 이런 거. 네네. 이런 것들을 공공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AI는 웹상의 큰 도시나 큰 나라를 하나 건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기반 시설을 먼저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언어는 어떤 걸 쓸지, 또 어떤 용어로 말을 할지, 축적된 데이터는 어떻게 표현할지, 그다음에 거기에 정리된 그 자료를 찾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찾을지, 우리가 30살, 30년 그게 1세대라고 그랬죠. 네. 1세대만 하고 이 자료를 쓰지 못하고 만든 사람만 이 자료를 쓴다 그러면 이것에는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어도 볼 수 있는 아주 오래된 공통된 용어로 큰 기본 로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반 시설로 네. 6개 섹터군으로 나뉘어 있어요. 6개. 네. 네.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할 건지, 네. 그다음에 반도체는 어떻게 해서 활용할 건지. 요즘에 그 추론적인 AI 반도체 만든다고 삼성에서 뉴스 난 적 네, 있죠. 맞아요. 이런 반도체를 개발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개발 환경은 어떻게 할 건지, 알고리즘은 어떻게 할 건지, 설계는 어떻게 할 건지, 배포는 어떻게 할 건지, 또 이것을 사용하는 그 사용자의 학습은 어떻게 할 건지,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받아들인 그 이미지,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대표적으로 공용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쌓이게 되는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것들을 쭉 모아놨다면 이것을 한 군데 모아서 활용할 수 있는 MPL 기반 AI 플랫폼으로 이렇게 딱 묶어놓으면 큰 로직이 돼서 이것을 웹상의 기반 시설이라고 하고요. 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웹이 이렇게 바닥에 꾸며졌고 도로 다 냈고 하수구는 어디로 흘러갈 건지 전기는 어디서 들어올 건지를 정했다고 하면 그 위에 꽃을 피울 집은 도로 옆에 짓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다양한 관련 사업, X 산업들은 광고, 미디어, 농축산업물, 네. 교육, 금융, 의료보험, 제조, 물류, 이렇게 사이버 공간, 사회적 유동성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 기동성, 모빌리티 같은 거 말하겠죠. 반려동물 혹은 로봇 이렇게 해서 11개 섹터군으로 나눴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업체 100곳이 선정돼서 네. 지금 보시면 찾아볼 수 있고요. 요즘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제 이머징 AI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상장돼 있는 종목도 있고요. 상장이 되지 않는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찾으셔서 올 2023년은 이 이머징 AI로 대세를 누리겠다고 하니까 여기서 찾으셔서 올 한 해 내내 좋은 수익률 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박영숙 전문가님께서 오늘 준비해 오신 재미있는 올해 주도 테마 얘기는 이머징 AI 관련이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처음으로 준비해 오셨던 얘기거리가 AI였는데 1월 한 달 동안 너무나 뜨거운 그 흐름이 아직까지도 좀 이어져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전문가님께서 오늘 이머징 AI 관련해서도 너무나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 보시면은 또 새로운 주도 테마의 선두주자로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관련된 얘기 들어봤고요. 제가 앞서서 계속 우리 전문가님 차트 분석의 달인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기 때문에 저희 또 2월에 첫 번째로 뵙는 날이잖아요, 오늘. 네, 그렇죠. 그래서 1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차트 분석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뭐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아시겠지만 1월 한 달의 흐름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2월은 좀 이제 빠지려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지수 차트 분석 얘기 먼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한번 보면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이 지수 한번 보자 이래서 제가 지수가 방향을 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강하게 꽃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제가 검은색을 뚫어야 된다고 했죠. 네, 검은색 흙을 뚫고 꽃이 피어야 된다고 그렇죠. 얘기해 주셨죠. 지금 막 보니까 꽃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 그래서 제가 네. 차트상에서 붉은색으로 꽃을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정배열, 역배열의 스토리를 약간 씌운 것뿐이에요. 뭐 꽃이 어쩌고 이것은 121선이 역배열로 서 있는 것에 11선이 골드 크로스 나는
그런 것에 그냥 스토리를 씌워서 조금 쉽게 이해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락하던 주가가 지금은 딱 돌파를 해서 네. 바닥을 찍고 그러면 쌍바닥이 완전히 이루어졌는데요. 그 꽃봉오리를 완전히 검은색 위에 멈춰놓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어제가 2,468원 네. 8포인트로 종가 마감을 했는데 음봉이지만 강하게 갭을 띄우고 지금 멈춰 있죠. 좋아 보입니다. 우리 경기가 살아날 것 같지 않아요? 이 네. 지금 꽃이 이렇게 피어오르는 이 검은색을 뚫어 올렸죠. 여기서도 좋고요. 그런데 약간 조정을 주어진다 그러면 어디까지 주어질까요? 이 121선까지 주어지지 않을까? 2,350포인트 여기 조심하시고 오늘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 고점에 지금 박스를 뚫은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굉장히 좋아지는 오늘 내일에서 돌파한다면 상승이 가는 거고요. 오늘 내일에서 이 정고를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에 부딪힌다 그러면 2,350선까지 눌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나 꽃샘추위가 밀려가듯이 지금 입춘에 가까워서 입춘으로 꽃샘추위 한 번 더 주고 들련지 그냥 돌아서서 갈련지 우리 한번 같이 지켜보는데 위치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는 네. 그렇고요. 코스닥을 보시면 네, 코스닥 얘기하기 전에 잠깐 하나 추가 질문 드리면 오늘 내일 얘기하셨는데 오늘 금요일이어서 한 1, 2거래일 정도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될까요? 예. 맞아요. 다음 주 초반까지. 금요일은 이례적인 현상으로요. 금요일에 주가가 오르면 특이한 날로 포함돼서 주가는 금요일에는 잘 안 오르는 성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2, 3일 거래 더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다음 주 초반쯤까지 네. 지켜보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이어서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코스닥도 꽃을 피었어요. 오, 네. 진짜 봄 소식이 막 봄 들려오는 소식이 것 막 같네요. 들려오죠. 우리나라 경기가 쭉 풀렸으면 좋겠죠. 네. 지금 어제 코스닥은 갭까지 강하게 띄우면서 아주 강하게 들어 올렸어요. 여러분도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질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차트는 쌍바닥을 이렇게 찍었죠. 쌍바닥을 찍고 이 종목, 이 코스닥은 박스를 돌파했어요. 오, 네. 이게 갭은 그 봉의 연장선이거든요. 그러면 빨간 봉이 올라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갭을 뚫었으니까 이 지지선을 누르러 이렇게 한번 와서 들련지 그냥 달려갈련지 이렇게 방향이 설정되겠죠. 좋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한 6개월 후면 반등해서 좋은 자리를 지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전체적으로 저는 좋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네, 저희 우리 증시의 1월 랠리가 뭐 12월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잠깐 반등이 될지 아니면 올해가 정말 턴어라운드의 해가 될지 많은 분들께서 조금 기대와 우려감이 섞여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박영숙 전문가님의 코스피 코스닥 지수 차트 분석상으로는 두 지수가 모두 지금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고 추세를 좀 돌리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올해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수 관련된 얘기 들어봤고요. 아무래도 이 얘기를 좀 빼놓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제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새벽에 이제 FOMC 올해 첫 FOMC 결과가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25bp 인상이었잖아요. 근데 아마 이 부분이 좀 그 이후에 또 파월 의장이 앞으로 올해 어떻게 될 것인지 금리 인하 언제부터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더 관심 가지는 분들이 많았는데 우선은 우리 시장, 미국 시장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대감으로 어제장에서 우리 시총 상위 종목들 좀 보면은 반도체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지만 저는 그 네이버, 카카오 대표적인 우리 기술주들의 흐름에 관심이 좀 많이 가던데 작년에 또 너무나 어려웠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까지도 전문가님 차트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이버 굉장히 작년에 어려웠죠. 네. 지금 이렇게 주가가 쭉 떨어지는데요. 네이버도 지금 자리를 돌렸어요. 네이버는 굉장히 좋은 지금 뉴스가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뭐 제4세대 이동통신의 사업자가 지정될 수도 있다. 또 뭐 가장 최근에는 그 웹툰 웹소설이 헐리우드 시장 진출한다는 네, 뉴스가 그렇죠, 어제 있었고요.
문화가 지출을 해야지 특별하게 들어가는 것 없이 많은 수익을 창출. 네. 그 제품 같은 분들은 원재료값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문화는 그냥 그 영화로 네. 많은 문화권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수익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문화는. 그리고 이제 그 네이버에서 만든 주식을 매매 거래할 수 있는 웨일이 출시됐고요. 네. 인공지능이 생성돼 가지고 그 생성이 돼서 하이퍼 클로버에서 내 영상을 넣으면 이게 3D로 해가지고 이게 아바타가 생겨나잖아요. 굉장히 좋은 일을 먼저 하는 것 같아요. 네이버가 그 아까 안타까운 게 카카오처럼 그 라인이 조금 늦게 해가지고 안착하지 못했고 카카오한테 밀렸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네이버가 굉장히 빨리 서둘러서 이런 챗봇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싶어요. 칼을 갈고 있나 보네요. 뭐 일본이나 중국도 진출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죠. 그러면 지금 뉴스상으로는 굉장히 좋아지는데 그럼 차트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 건지 차트로 한번 궁금해요. 보면요. 네. 굉장히 가파른 하락. 여기서 연착륙과 경착륙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네.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건 이미 기존에 정해져 있어요. 이 종목이 혹은 우리 경제가 어디까지 저점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뜨릴 것이냐,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뜨려서 여기서 행보할 거냐, 네. 이렇게 부드럽게 내려가는 것은 경착륙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은 경착륙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부드럽게 떨어지는 것은 연착륙이라고 하는데 경착륙하고 연착륙은 우리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이게 굉장히 큰 데미지를 안아서 네. 되도록이면 이렇게 연착륙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것은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등을 해서 검은 선을 들고 올렸어요. 이것도 꽃이 피고 자리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여기도 코스닥처럼 갭을 띄워서 올려서 그 위에 전일 저항대, 전고 저항대 이렇게 부딪혀 있어요. 오늘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이 갭 매우로 온다고 하죠. 네. 이 갭 매우로 오는 것은 중심까지 올 수 있어요. 이게 장대 양봉이면 중심선까지 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중심선을 이렇게 들어서 눌러서 갈 건지 그냥 이렇게 갈 건지 이게 상향 잡을 때는 누름과 이탈할 때는 하락 추세 이탈과 이렇게 결정하는데 이것은 상방으로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추세 이탈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좋아 보이는 자리입니다. 어제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사실 종가 같은 경우에도 한 3% 가까이 상승으로 마친 우리 네이버의 차트 확인해 봤습니다. 작년에 좀 많은 네이버 가지고 계신 분들 힘드셨을 텐데 올해 좀 기대해 볼 만한 여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자리로 판단된다고 하니까요.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번 네이버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카카오는 그렇다면은 어떤 위치일까요, 전문가님? 저희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네이버보다 조금 더 상승률은 좋았습니다. 3.7% 정도 오르면서 마쳤거든요. 카카오는 제가 방금 전에 이머징 AI에서 기사도 거기 선택의 권위에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카카오는 그다지 기사를 잘 쓰지 못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카카오는 특별한 호재는 많이 없어요. 어려운 국면이 조금 더 많은 뉴스가 있어요. 그 타다 네. 이쪽하고 합쳐져서 네. 빅뱅을 이룬다. 모빌리티 업체. 네. 네, 그러면 카카오티가 약간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어려운데 그렇지만 여기 차트상으로 보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뉴스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네. 차트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원래 우리는 그래요? 네. 이 검은 선을 뚫어 올리는 이 자리에서 매매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네. 검은 선을. 그리고 제가 이건 말씀드렸죠. 컵앤 핸들 이렇게 올린 이 길이만큼의 컵앤 핸들을 공부하게 되면 그 컵앤 핸들의 손잡이의 폭만큼 상승하는 기준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자리를 지켜서 이렇게 들어 올린다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좋은 그림, 전고를 잡으러 가는 이런 그림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누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데 이건 너무 가격이 주가가 많이 내려오고 지금 바닥을 이렇게 행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박스를 들어 올리면 박스를 돌파하면 조금 더 상승의 방향으로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자리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네. 이런 자리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는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는 더 많이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드는 건 왜 그러는지 모르겠죠. 네, 카카오의 정고점 좀 너무나 까마득해 보이기는 하지만 현재는 이제 바닥을 딛고 다시 올라오는 위치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자리가 좀 다시 들어가기에는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 기억하시면서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네이버와 카카오 얘기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특징주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현재 시간 8시 56분 40초 막 지났습니다. 예상지수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전문가님께서 지수 차트 분석해 주시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한 다음 주 초반까지의 위치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양지수는 오늘도 상승 출발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날 간밤에 나스닥이 3%, S&P 500 지수가 2%, 1%대 강세로 마치면서 오늘 우리 시장 좀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0.4% 정도 올린 선에서 출발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2478선 확인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현재 비슷한 흐름이네요. 코스닥은 조금 오르락 내리락 했었지만 그래도 현재 마찬가지로 0.4% 정도 포인트로는 한 3포인트 정도 올리면서 767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현재 개장까지 2분 20초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저희 어제장 테마 이어가면서 오늘장 한번 대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좀 제가 유심히 봤던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제 그러니까 수요일과 목요일에 증권주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더라고요. 저희가 1월은 뭐 보험주, 은행주들이 조금 뜨거운 모습을 보였다면은 이제 FOMC 결과가 나오고 나서 금리가 인하될 시기가 머지 않았다 하는 기대감 때문일까요? 증권주들의 흐름이 좋은 것으로 보이는데 2월은 증권주의 달이 될 수 있을지 전문가님께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관련해서 보고 계신 종목까지 있다면은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가 코인주하고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증권형 코인이 최근에 또 이슈였었죠. 그렇죠. 네. 증권형 코인이 앞으로는 거의 다 없어지고 앞으로 그 증권형 코인이 주식형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식은 회사는 그냥 있고 주식이 연동돼서 이 회사의 영향에 의해서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이런 걸 반복하는데 코인의 특징은 그냥 이 코인이 이렇게 움직였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코인을 이원화해서 코인은 이 상태로 두고 주가를 이렇게 연동해서 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겠다 이렇게 발표가 났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코인들은 다 이 증권형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전체를 다 이렇게 폐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증권주들이 앞으로는 이 코인에서 이루어지던 그 활동들이 모두 다 증권으로 들어오는 가능성이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증권은 굉장히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죠. 그런데 이런 호재 속에 이제 이미 달리기 시작한 종목들도 있고 맞아요. 아직 막 달리려고 자리 잡은 이런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주 쪽에서 좋다. 앞으로 이게 잘 가지 않을까라고 하면 바로 땅을 뚫어 올리는 유안타 증권 쪽으로 한번 유안타 보면요. 증권 네. 어제도 8% 정도 굉장히 강한 게 올랐는데 아직 괜찮다고 보시는 걸까요? 아직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바닥에서 이제 막 자리를 돌렸고요. 네. 이것은 앞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그 증권주들에 비해서 네. 아직 달리지 못한 종목이고요. 이제 막 컵 위드가 이렇게 컵 손잡이가 완성이 돼서 막 뚫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반등이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저랑 같이 공부하시게 되면 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쉽고 편안하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올라가니까 저는 조금 더 높은 자리 정고가 어디일까요? 정고를 목표로 해도 네. 좋아 보입니다. 4천, 5천 원, 네. 4,900원, 5천 원 잡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단기간에 가지는 못해요. 이게 이제 그 토큰형 코인이 증권으로 들어와서 결합되고
상장할 때도 증권 상장시키는 것처럼 철두철미한 네. 분석을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바로는 들어오지 못해서 장기적으로 이런 좋은 호재를 가지고 투자를 해보겠다 하면 좋은 자리, 좋은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네, 우리 증권주 관련된 전망 우선은 증권형 토큰 이슈도 나왔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업종이다. 하지만은 단기간에 이뤄질 게 아니라 저희가 또 아무래도 새로운 것들이 도입되고 하면 관련된 법률 규제도 만들어져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특히 말씀해 주셨던 유한타 증권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께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주 그중에서도 유한타 증권 차트 분석 통해서 알려주셨었고요. 뭐 대표적인 종목을 하나 예로 들어드리자면 코리아에셋 투자증권이 어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개별적인 이슈도 있었습니다. 우리 블록체인 기술 회사인 코드박스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슈 속에 어제 상한가 기록했었고요. 말씀해 주셨던 유한타 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도 좀 긴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그저께 3.6% 어제 추가로 8% 넘는 상승이 나왔지만은 아직 다른 증권주들에 비해서 덜 올라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증권주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연결해서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어제장에서 좀 좋았는데 이게 메타버스 중에서도 XR, AR 기기 이쪽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전문가님도 혹시 뭐 보셨겠지만은 갤럭시 새로운 시리즈가 출시되는데 이제 카메라가 2억 화소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이제 휴대폰 카메라로 달의 표면까지 섬세하게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탑재됐다고 하면서 또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XR, AR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장에서 좀 뜨거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저희 메타버스가 얘기가 나온 지 꽤 됐는데 쓰나미가 돌 때마다 계속해서 한 번씩 이슈를 받아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메타버스 테마 관련된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메타버스는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게 AI니까 여러 가지로 보는 것. 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기본 베이스로 영상이 인식될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사람 이렇게 찍어서 저것은 차야 도로야 구분을 해주지만 화소가 불분명하면 이게 차인지 사람인지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 때문에 네. 화소 수가 좋아지는 거 아닌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뭐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뚜렷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잘못돼서 도로에 누워 있다고 그래도 이게 잘 인식을 못한다 그러면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여러 가지로 메타버스나 화면의 해상도 수수나 그다음에 소리 들려서 저장되는 그런 소리들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끊임없이 가고자 하는 게 메타버스 AI. 그럼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는 메타버스와 AI가 묶여서 하나로 움직이고 하나로 보여지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해보는데 이렇게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해주고 내 핸드폰을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넣으면 강아지와 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너 잠깐 쉬어 그럼 핸드폰 내가 가지고 또 하고 이런 게 오지 않을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가 네. 굉장히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주식을 하는 나도 이제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는데 여기에 근접하신 분들은 더 많은 더 진보된 그런 상황이 돼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해보는데 이런 상황도 저는 될 거라고 해서 메타버스, 음성 인식, 네. 그다음에 자료 이런 것들은 앞으로 굉장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 생활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지난달에 있었던 CES 2023에서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이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신기술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더 이상 메타버스는 뭐 단기적인 좀 허상 같은 존재라기보다는 이쪽은 정말로 장기적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이 되지 않을까. 메타버스, AI 그리고 거기에 동반되는 이제 카메라나 오디오, 데이터 이런 기술들은 끊임없이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전문가님 혹시 우리 메타버스나 XR 기기 쪽에서도 좀
이 종목 괜찮더라 하는 것들이 있었을까요? 메타버스. 음, 메타버스에서는 하나만 풀어주세요. 디어유 좋아 보여요. 디어유. 네. 이게 여기가 그 오. 인터넷에 관련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하게 밀고 있는 4가지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디어유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네.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디어유가 뭐 초반에는 좀 엔터 관련해서 인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 종목이 또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메타버스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이미 디어유는 출발했는데 이 캔들의 정보를 깨지 않으면 이 네. 종목은 매우 강해요. 여러 가지 뉴스를 같이 동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준 어제 봉의 기준에 놓고 이탈하지 않으면 좋아 보입니다. 저 전체 차트상으로 보면 이 주가는 굉장히 하락했어요. 상장하고 돌파하고 나서 얼마나 하락했냐 하면요. 76% 하락했어요. 그럼 거의 80% 정도 하락한 건데 네. 이제 막 반등의 자리를 잡고 지금 뚫었죠. 박스를 뚫어 올리기 때문에 좋아 보입니다. 약간의 조정은 이렇게 있을지라도 지금 뉴스 테마와 잘 어울리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손절은 이 저점 이렇게 돌파하고 눌림하고 타점 위치가 다르거든요. 돌파와 눌림은 네. 네. 어떻게 그러면 다를까요? 이 종목은 이렇게 눌릴 때 여기 저점에 전고를 잡고 눌릴 때 이 자리 좋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간다고 그러면 좋아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쭉 보시고 하루 이틀 했다가 그냥 안 된다고 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쭉 잡아가시면 정말 좋은 수익이 많이 납니다.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익을 보고 있는데 상상이라고 안 해봤자 120, 30%인데 네. 그 고민하던 그 우와. 자리에서 제가 더 가지고 계셔 보시라고 그러면서 뉴스를 알려드렸거든요. 네. 네이버 카카오가 다운됐었잖아요. 한번 네. 서버가 한번 서버가 다운되고 나서 그 서버를 그대로 백업 받아서 처리 장치에 옮기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카카오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것은 카카오만큼 거의 대등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종목들 뉴스를 발굴하고 저점이다 생각될 때 매수하셔서 조금 제가 나이가 좀 있다고 했잖아요. 나이 정도로 버티면서 길게 기다려 가져가보자. 보시면 네. 젊은 친구들이 단타하는 것보다 훨씬 고가의 수익률을 낼 수 있어요. 제가 그 종목의 파동이 다 끝나면 네. 한번 기회가 됐을 때 알려드려 볼게요. 네. 지금은 그 종목이 너무 높은 자리이고 또 가지고 있는 회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종목을 선뜻 알려드리기는 그렇고 파동이 있거든요. 꽃이 제가 선을 꽃으로 표현했잖아요. 꽃이 계속 펴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지잖아요. 그럼요. 그게 올려서 피어서 스테이하는 그 기간이 얼마인가 그것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네. 공부해보고 제가 알려드리고 끝나면 제가 한번 어, 파동 끝나면 파동이 끝나면 오픈 채팅방 놀러 가면 알려드릴 수 있나요? 네. 오픈 채팅방 안에서 그러면은 이 지금 너무나 흥미로운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박영숙이나 밀키트라고 보내주시면 이렇게 또 꽃이 활짝 만개할 수 있는 종목들 찾아주실 테니까요. 놀러 오셔서 전문가님께 차트 공부도 한번 배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의 팍스 밀키트 저희 지금 방송이 10분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까지도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디어유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흘러왔는데 디어유 종목으로 보시면은요. 현재 지금 이미 좀 한 1월 들어서 흐름이 좋고 출발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엔터주 관련해서 출발을 했었지만은 앞으로 메타버스 세계에서까지 좀 수혜를 입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9시 10분 3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는 양지수가 상승 출발했었는데요. 현재는 코스피는 살짝 추세를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보단 2포인트 이내 하락폭 보이고 있습니다. 2,467포인트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빨간 상승불을 켜고 있는데요. 765선 양 지수가 우선은 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확인해 드릴게요. 거래소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부터 1,100억 넘게 강하게 담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200억 정도 매수 우위입니다. 다만 기관이 조금 1,300억 넘는 팔자세 보이면서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 이어서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서는 개인 투자자들만 670억 정도 사자 포지션이네요. 외국인이 248억, 기관은 396억 정도 매도 우위 포지션입니다. 환율이 어제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11원 정도 내리면서 1,200원, 1,220원 정도 종가에서 마쳤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는 다시 6원 정도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급격하게 하락한 탓에 좀 되돌리려는 움직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은 1,226원 40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섹터별로도 한번 확인하고 가실게요. 코스피 시장 먼저 보시면은 하락 업종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상승 업종 먼저 하나 체크해 보시면 오늘 건설 업종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이 2%대, GS건설 1.7% 정도, 현대건설은 1.3% 강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하락률 높은 업종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자면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통신업종, 지금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모든 종목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KT가 4%대 가장 큰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이어서 철강금속 섹터도 1%대 내림세입니다. 사마알미늄이 2%, 동국제강, 풍산, TCC스틸,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들까지 모조리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 알루미늄주들이 좀 흐름이 괜찮았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 오늘은 조금 다시 조정받는 모습 나오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보시면은요. 코스닥 시장은 그래도 상승 업종이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디지털 콘텐츠 섹터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 위메이드 7%, 위메이드 맥스는 5.6%, 위메이드 플레이 3.8%까지 위메이드 그룹주들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게임주들의 흐름이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뒤이어서 IT 소프트웨어 앤 서비스 업종도 강한데요. 종목별로 좀 체크를 해보시자면 오브젠 상장 이후에 오늘 5거래일 되는 날인데 오늘 장 초반에도 12% 넘는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 업종 하나 정도 체크해 보시자면 섬유의료 섹터가 가장 약합니다. 크리스 FNC와 더네이처 홀딩스 같은 종목들 1%대 내림세로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우선은 장이 조금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중요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장에선 조금 주의해보고 관망을 하는 게 나을까요? 금요일은 주가가 조정받거나 하락하는 게 네. 기정사실이에요.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하니까 금요일에는 보통 내리더라. 거래량도 굉장히 좀 적은 편이고요. 네, 그리고 주가도 내리더라. 이게 정석적인 시장이고요. 금요일 날 주가가 오르면 일의 시장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뭐 정석대로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조금 이 점 유의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하나 좀 체크를 해드리자면은 오늘도 장 초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 PSMC 이렇게 되면 3거래일 연속된 상한가입니다. HLB그룹의 매각 이슈가 PSMC 같은 경우에 맞습니다. HLB그룹의 이제 매각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 확인되고 있고요. 3기 EV 같은 경우에 오늘장 코스닥 시장 상장 첫날인데요.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졌었던 종목이죠. 현재 가격 제한폭 터치하고 내려와서 지금 20% 정도 급등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 상장된 종목들이 따상 기록한 종목이 2가지가 있으면서 3기 EV도 오늘장 마지막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또다시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MP도 전체 15%대 급등 나오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위메이드 그룹주들의 상승이 좋은 모습 확인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리면서 오늘 방송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계좌에도 붉은 장대 양봉 세워주실 붉은 자켓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 금요일, 어느덧 오늘 방송도 슬슬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좀 정석적인 금요일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은 우선 양지수가 보합권 내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도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테마와 종목 찾아봐야겠죠. 전문가님께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바로 알려주세요. 이 기업은요, 메타버스, 엔터, K-뉴딜 관련주예요. 여러 가지 지금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냈지 않을까, 이래서 추천하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로 준비해 오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굉장히 좀 주목이 될 만한 종목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관련된 섹터를 확인해 해보자면요. 엔터주로도 연관이 될 수 있고 메타버스 그리고 K-뉴딜 관련해서도 바라볼 수 있는 미래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좀 힌트를 주신 부분이 오늘 방송 중에 있었던 것 같은 인데요. 자세한 종목명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 전략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이번 주 마지막 기회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3989번 유료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 메시지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박영숙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방송 종료 이후에도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더 자세하게 오픈 채팅방 내에서 차트 분석 관련된 공부 도와주고 있다고 하시니까요.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팍스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 K-뉴딜 지수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또 오늘이 지나면 한 주 마무리가 되는 날이네요. 이번 주도 너무나 고생하셨고 남은 오늘의 장까지도 힘내서 성공 투자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거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